안녕하세요, 방수자당구 TV 김원섭입니다. 여러분들 3쿠션 치다 보면은 간혹 투뱅크 걸어치기를 쳐야 하는 난구성 배치를 만나곤 합니다. 하지만 득점 확률은 엄청 떨어지죠. 한 10번 정도 치면 한두 번 정도밖에 성공 못 하실 거예요. 많이 봤어요. 이럴 때 하프 시스템을 좀 응용하거나 본인만의 기준을 적용해서 좀 치곤 하는데 쉽지는 않죠. 그러나 오늘 레슨을 잘 시청하시면 이 득점 확률 엄청 올라갈 겁니다. 한 10번 치면 7, 8번 이상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기준이 투뱅크 걸어치기 뿐만 아니라 조건에 맞는 3뱅크 샷에도 칠 수가 있으니까 오늘 레슨 꼭 잘 시청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랑 같이 1득점 하러 가 봅시다. 제가 말씀드린 투뱅크 샷을 쳐야 되는 배치가 이런 형태예요. 지금 보시면 플러스 2 뱅크샷도 보이고 일반적인 이런 3뱅크 샷도 보이는데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2뱅크 걸어치기를 칠 수만 있다면 1쿠션, 2쿠션 맞고 노란 공을 이렇게 걸 수만 있으면 웬만한 두께에서는 여기 3쿠션 맞고 빨간 공을 맞출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걸기가 힘들 뿐이지 걸 수만 있으면 아주 쉽습니다. 자, 이걸 아시는 분들은 도전은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실패 많이 하죠. 구장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안쪽을 거는 게 쉽지가 않죠. 자, 이렇게 투뱅크로 일적구를 건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레슨을 더더욱 잘 시청을 하셔야 돼요. 제가 먼저 투뱅크를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배치들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할게요. 자, 먼저 일적구 위치에 대한 조건입니다. 일적구는 단쿠션과 좀 떨어져 있을 때 오늘의 기준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위치에 대한 어떤 범위가 있는데 두 번째 포인트에서부터 코너에 선을 딱 그어요. 그럼 안쪽에 삼각형 영역이 하나 나오죠. 단쿠션과 떨어져 있고 이 삼각형 안에 일적구가 위치되어 있다면 오늘의 설계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공의 위치도 좀 중요해요. 내공이 기울기가 큰 상황에서 들어가면 각도가 커지기 때문에 뭔가 정확도가 좀 떨어지겠죠. 좀 좁은 기울기에서 들어가는 게 좋은데 어느 정도냐? 여기 세 번째 포인트에서 코너를 향해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영역이 있죠. 이 영역 안에서 내공이 출발할 때 정확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적구가 방수 좋게 서 있는지도 판단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보세요. 우리가 투뱅크로 일적구를 걸겠죠. 1쿠션, 2쿠션 맞고 여기 어디선가 노란 공 안쪽을 향해 이렇게 내공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그냥 사고 치는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판단을 해보세요. 그러면 일적구가 두껍게 맞든 얇게 맞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1쿠션 맞고 빨간 공이 무조건 맞겠죠. 만약에 빨간 공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맞을 확률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이건 방수가 없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있어도 웬만한 두께선 다 맞고 그냥 안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겠죠. 이것도 확률이 없습니다. 그렇게 투쿠션에서 바라보고 사구 느낌을 가지시면 이적구가 잘 서 있구나, 잘 못 서 있구나, 이걸 판단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일적구의 안쪽을 맞출 수 있는 중요한 설계법, 기준들을 배워 나갈 건데 우리가 너무 많은 시스템들을 접하고 있죠. 또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배운다는 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외우기도 어려워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투뱅크 영상을 찍었죠. 거기서 평행이동법을 자세하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 설계 방법을 좀 한번 보고 오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평행이동법만 가지고 설계해서 일단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상단으로 왔습니다. 당점은 무회전이었죠. 그리고 설계 방법은 이랬어요. 일적구와 내공에 선 하나 딱 긋고 중심을 찾습니다. 중심과 저기 코너를 잇는 선 하나 또 만들죠. 그리고 기울기를 확인하려면 장쿠션 코너점까지 살짝 이동. 한 1.1 기울기 정도 되네요. 그거를 내공까지 쭉 가도 되고 내공에서 기울기를 좀 찾으셔도 됩니다. 17에서 출발하고 6포인트 바라보면 1.1 기울기죠. 6포인트를 제가 무회전으로 일단 한번 쳐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는 안쪽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 바깥쪽으로 맞아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을 걸지 못하고 바깥쪽을 맞아버렸죠. 근데 저번 시간 평행이동법으로 계산하면 바깥쪽 맞고 안쪽 파고들면서 투뱅크를 성공했던 게 또 맞아요. 그러면 뭔가를 좀 지금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그 바꾸는 거
매우 간단합니다. 걸어치는 투뱅크 샷에서는 기준점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일단 설계 방법 처음엔 동일합니다. 일적구와 내공의 선을 긋고 중심부를 찾죠. 여기서 이제 코너에 선을 그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코너를 보면은 저번 시간에 이용한 코너는 여기고, 여기도 코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안쪽 코너, 바깥쪽 코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무와 나무가 이렇게 만나는 여기도 코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중심부에서 각각의 코너를 선을 그었을 때 안쪽 코너를 한번 그어볼게요. 이런 기울기가 나오고, 바깥쪽 쿠션 코너를 그으면 기울기가 조금 커집니다. 그리고 저기 나무와 나무가 만나는 코너를 그었을 때는 또 기울기가 커지죠. 각각의 코너마다 기울기가 달라짐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코너를 사용할 거냐? 가운데 여기 이 코너를 사용할 겁니다. 이 코너를 사용하면 기울기가 커지면서 원래 바깥쪽으로 왔던 게 안쪽으로 걸리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코너를 기준으로 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이 이런 선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가까운 장쿠션 코너점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면 기울기가 거의 1.3 기울기 정도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아까 바뀌었죠? 내공까지 이렇게 와서 기울기를 판단하면 1.7에서 4포인트 정도 보게 되면 1.3 기울기가 만들어졌습니다. 4포인트가 이제 원쿠션 지점이 된다는 거죠. 아까랑 다릅니다. 포인트가 변경이 됐어요. 이제 4포인트를 무회전으로 제가 한번 편안하게 굴려서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굴려서 쳤더니 안쪽 두께가 아주 편안하게 맞습니다. 자, 지금 같은 배치도 잘 보시면 노란 공 안쪽만 걸 수만 있다면 쿠션 맞고 빨간 공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때 오늘의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일적구와 내공에 선을 긋고 가운데 중심을 안쪽 쿠션 코너로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맞췄죠. 거기에서 장쿠션 코너점까지 살짝 이동하면 1.5 기울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에서 5포인트니까 이런 선이 나오고, 내공이 오른쪽으로 빠져 있죠. 살짝 빼면 지금 6포인트 정도 치면 맞겠네요. 여기 21포인트 왔고 6포인트 보면 1.5 기울기가 맞춰진 겁니다. 거기를 무회전으로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쳤더니 안쪽 잘 맞죠? 득점에 성공! 자,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형태도 쉬워 보이는 초이스가 없는 난구성 배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투뱅크 안쪽만 걸 수 있다면 원쿠션, 투쿠션 많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노란 공 안쪽을 맞겠죠. 사고 치는 느낌으로 가볍게 웬만한 두께에서는 다 이쪽 쿠션 쪽으로 분리가 될 겁니다. 1, 2, 3 쿠션 맞고 편안하게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제가 설계해서 한번 맞춰볼게요. 일적구와 내공에 선을 긋고 중심부를 코너를 딱 있습니다. 안쪽 코너를 이어야 돼요. 거기서 장쿠션 코너점까지 살짝 이동을 하고 기울기가 보니까 1.2 기울기 정도 되죠. 그러면 내공까지 이렇게 왔을 때 한 16포인트에서 4포인트를 보는 1.2 기울기 선이 확인이 되네요. 그럼 4포인트를 믿고 한번 제가 무회전으로 편안하게 굴려보겠습니다. 그럼 안쪽 두께가 편안하게 맞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리각이 이루어지면서 득점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배치도 되게 난구성 배치죠. 하지만 투뱅크 샷으로 안으로 걸 수 있으면은 걸리고 쿠션 맞고 빨간 공이 좀 쉽게 맞는 그런 배치입니다. 오늘의 기준을 가지고 편하게 설계하시면 돼요. 일적구와 내공에 선을 긋고 중심부를 안쪽 코너까지 있습니다. 그 장쿠션 코너점까지 이렇게 이동하면 한 1.4 기울기 정도 되네요. 그러면 여기 가까운 점에서 1.4 기울기라면 한 6포인트 보면 되죠. 이런 선이 나옵니다. 이 선을 공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더니 대략 한 8포인트 치면 맞겠네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쳤더니 안쪽 두께 맞죠? 그럼 이렇게 쉽게 맞는다는 겁니다. 자, 너무 쉽죠? 코너의 기준점만 하나 바꿨더니 투뱅크 샷을 이제 쉽게 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일적구가 만약에 단 쿠션에 붙어 있는데 같은 기준점을 또 적용을 하면 또 안 맞게 됩니다. 이때는 조금 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주의해야 될 배치가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투뱅크 샷을 걸 수만 있으면 자연스러운 분리가 이루어지고 쿠션 맞고 빨간 공이 맞기 좋은 그런 형태예요. 아, 그러면 투뱅크 샷 걸려면 저기 안쪽 코너에 기준점을 잡고 하라 그랬지, 이러고선 평행 이동을 해서 만약에 치게 되면 잘 걸리지가 않고 너무 얇게 맞거나 아예 안 맞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코너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좋아요. 여기 안쪽 코너를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원래 알던 코너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투뱅크 샷이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형태로 만들어졌었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적과 여기 있으니까 여기 요로 파고들 겁니다. 파고들려고 이렇게 내공이 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쿠션이 앞쪽에서 만나게 되죠. 만나면 튕겨나가면서 더욱더 자연스럽게 일적구를 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적구가 붙어 있을 때는 기존에 알고 있던 코너를 그대로 적용해서 기준을 잡고 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일적구와 내공의 선을 긋고 중심부를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코너를 이용하는 거예요. 거길 있습니다. 점까지 살짝 이동했더니 0.6기울기 정도 되죠. 0.6기울기를 공근체에서 찾아보면 9포인트에서 출발하고 3포인트 보고 있으면 0.6기울기죠. 그럼 3포인트를 제가 무회전으로 편안하게 굴려서 한번 쳐볼게요. 그럼 안쪽 두께가 원활하게 맞으면서 이렇게 쉽게 득점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보면 일적구가 단쿠션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점이 바뀌죠. 코너의 기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일적구와 내공의 중심부를 잇고 원래 알던 코너로 선을 긋습니다. 긋고 점까지 이렇게 이동했더니 1기울기 정도 되네요.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서 1기울기를 찾으면 되죠. 한 16에서 6을 바라보고 있으면 1기울기가 맞습니다. 6포인트를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쳐줬더니 안쪽 두께가 잘 맞으면서 쉽게 맞추죠. 이렇게 주의사항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뭐 붙어 있으면은 원래 코너, 떠 있으면은 안쪽 코너 이렇게 이용해 가면서 투뱅크 샷을 자유자재로 걸면서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의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좁은 각에서 시스템을 재기 어려운 3뱅크 샷에 오늘의 기준을 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배치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회전을 이용한 시스템을 재게 되면 원쿠션에서 회전 먹고 내려오는 각도가 생기고 이렇게 득점은 할 수는 있겠지만 회전도 정확하게 줘야 되고 시스템도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돼서 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스템이 필요 없는 그냥 평행 측정법에 의해서 무회전으로 치기 때문에 마지막에 또 무회전으로 이렇게 서서 올라가면 오히려 더 확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도착 지점만 정확하게 올 수만 있다면 더 확률 좋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착 지점을 어디로 확인하고 평행 측정을 해야 되는지 그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걸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3쿠션 날이 어디에 맞으면 좋을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은 한 여기 5포인트 정도 날 정도에 맞으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확률 좋게 맞겠죠. 근데 여기서 바로 일적구랑 평행 측정을 시작해버리면 실제로 안쪽으로 걸리기 때문에 5포인트보다 약간 위쪽으로 도착할 경우가 생깁니다. 길게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날에서 어떻게 하면 좋냐면 쭉 수직으로 내려와서 공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평행 측정을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걸리는 각도로 오기 때문에 이런 날로 올 겁니다. 이렇게 각도로 오게 되면 결국에 5포인트 날에 내공이 맞게 되죠. 그래서 기준을 잡을 때는 도착해야 되는 날선을 확인하고 쭉 프레임 포인트까지 내려온 다음에 프레임 포인트에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평행 측정을 시작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다가 초크를 한번 이렇게 올려놔 볼게요. 그럼 이 초크와 공의 중심부를 잡고 거기서부터 평행 측정을 시작합니다. 중심이 한 요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안쪽 코너 점에서 장쿠션 코너 점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더니 한 1.3기울기 정도 나오네요. 내공까지 1.3기울기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쭉 이동을 하면 20에서 7을 보고 있으니까 1.3기울기가 맞죠. 거기를 무회전으로 치게 되면 버는 형태로 오기 때문에 여기 맞는다는 겁니다. 제가 7포인트 쳐볼게요. 그럼 5포인트가 맞고 이렇게 3쿠션을 멋지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의 3뱅크샷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일단 어디에 떨어지면 확률이 좋은지 보는 거죠. 1포인트 날 정도의 내공이 만약에 도착하면 노란 공이 맞든 빨간 공이 맞든 확률 좋게 맞을 거예요. 이 날에서 쭉 프레임 포인트까지 옵니다. 1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 점과 내공의 중심부를 이어서 평행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기 안쪽 코너점을 잇고 장쿠션 코너점까지 이렇게 이동하면 한 2칸 기울기 정도 되네요. 2칸 기울기를 쭉쭉쭉 찾아보면 한 27에서 7을 보고 있으니까 2칸 기울기가 맞죠. 7포인트가 원쿠션이 됩니다. 거기를 무회전으로 부드럽게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원포인트 날에 떨어지고 득점에 성공. 자, 여러분들 오늘 레슨 정말 재밌었죠? 코너를 어디로 기준을 삼냐에 따라서 기울기가 조금 달라지면서 뭐 안으로 맞냐 밖으로 맞냐 투뱅크 걸어치기를 칠 수가 있었습니다. 치는 방법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장 가서 조금만 연습하시면 투뱅크 걸어치기 이제 난구가 아니고 쉬운 배치로 바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저는 더 좋은 레슨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